당신의 인생에 여백을 채워주는 인생 여백소입니다. 전화하고 싶은데 선뜻 걸리지 않는 마음. 연락하고 싶은데 뭐라고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마음. 말을 걸면 또 서먹해질까봐, 괜히 잔소리처럼 들릴까봐 조심스러운 마음. 언제부턴가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가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장면 낯설지 않으신가요? 자식과도, 배우자와도, 오랜 친구와도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데도 통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건넨 말이 오해가 되고, 좋은 뜻으로 한 말이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말을 줄이게 됩니다. 뭐 하나 말하면 잔소리라고 하니까, 어차피 안 통하니까, 괜히 말했다가 서로 기분만 나빠지니까, 하고 싶었던 말, 해야 했던 말, 전하고 싶었던 진심들을 속으로만 삼켜왔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관계는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관계를 망치는 건 큰 싸움이 아닙니다. 격한 말다툼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습관처럼 무심코 내뱉은 그 한마디가 더 결정적입니다. 우리는 평생 칭찬을 합니다. 잘했어, 훌륭해, 대단해, 참 예쁘다, 멋지다. 하루에도 몇 번씩 좋은 말을 건네려 노력합니다.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상대를 기분 좋게 하려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입니다. 칭찬 100번보다 딱 한 번의 그 말, 이 사람 마음속에 더 깊이 박힙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왜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관계가 나아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말을 해야 진짜로 사람 마음에 닿을 수 있는지를. 이 영상으로 마음이 허전할 때마다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혹시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댓글로도 살짝 남겨주세요. 요즘 이런 말 때문에 속상해요. 이럴 땐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다음 영상 주제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질 겁니다.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건 말의 기술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건네졌느냐라는 것. 이제부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광수 씨, 69세.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그날이 떠오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2달 전쯤의 일입니다. 어머니는 당시 91세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그날은 유독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광수 씨가 병실을 찾아갔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광수야, 요즘 자꾸 옛날 생각이 나. 너 어렸을 때 말이야. 그때 엄마가 너 생일도 못 챙겨주고 형제들이 많아서 돈이 없어서 넌 그때 아무 말 안 했지만 엄마는 그게 늘 미안했어. 그리고 너 중학교 때 어머니는 50년, 60년 전 일들을 하나씩 꺼내셨습니다. 광수 씨는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병원에 오는 것도 힘든데 어머니는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하십니다. 광수 씨에게도 좋은 기억은 아니었습니다. 잊으려고 노력했던 지나간 일들입니다. 그래서 광수 씨는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그런 옛날 얘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바쁜데 무슨 50년 전 생일 이야기를 왜 지금 하세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광수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계속 옛날 얘기만 하시면 저도 힘들어요. 그냥 건강이나 빨리 회복하세요. 과거는 과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2달 후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날의 대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광수 씨는 어느 날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광수 생일 새 신발을 사주지 못했다.
아이가 아무 말 없이 밥만 먹는 모습이 너무 미안했다. 광수 중학교 입학 새 옷을 못 사줬다. 형이 입던 옷을 물려줬다. 광수가 실은 내색 안 했지만 나는 안다. 어머니는 평생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용기를 내서 그 이야기를 꺼내셨던 겁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괜찮았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라는 말을 듣고 싶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광수 씨는 지금도 그날을 후회합니다. 엄마에게 그 말들은 마지막 기회였는데 나는 그걸 막아버렸어.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파스텐슨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이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단순한 수다가 아니라 내 인생에 의미가 있었는지,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는지를 확인하려는 깊은 욕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 특히 자식에게서 그 확인을 받고 싶어 합니다. 광수 씨는 나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병원을 찾아갔고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다만 몰랐을 뿐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듣는 것이 광수 씨에게는 힘든 일이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다시는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돌아가셨습니다. 미안한 마음을 풀지 못한 채로 그 5분이 평생의 후회가 될 줄은 광수 씨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광수 씨는 어떻게 말했어야 했을까요? 엄마가 그때 그렇게 미안해 하셨구나. 저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재밌고 행복한 기억인데요. 엄마가 최선을 다하신 거 알아요. 그때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도 알고요. 어머니의 마음을 들어드리는 것, 그게 먼저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 또 그 얘기예요 라고 말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면 그거 이미 들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은 시간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게 시간 낭비가 아니었다는 것, 그게 마지막 대화였다는 것을 말이죠. 박민수 씨, 51세. 10년 전 일입니다. 당시 민수 씨는 41세, 아버지는 62세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민수야, 내가 은행 업무 보는 게 너무 어려워. 요즘 창구도 없어지고 다 기계로 하라는데 잘 모르겠어. 같이 가줄 수 있니? 민수 씨는 그날 회사 일이 많았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었고 마감 직전인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다 스마트폰으로 되는데 배우면 되잖아요. 유튜브 보면 설명 나와요. 맨날 저한테 의존하지 마세요. 저도 바쁘다니까요.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괜찮아, 혼자 해볼게. 좀 배우려고 노력하세요. 요즘 80대들도 다 스마트폰 쓰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도 민수 씨는 계속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민수 씨는 올해 51세가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전에는 일어나서 바로 씻고 나갔는데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힘듭니다. 간단한 서류 작업을 하는데도 예전보다 2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은행 앱이 업데이트되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는 데만 30분이 걸립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버튼 위치도 달라졌고 절차도 복잡해졌습니다. 10분 동안 서 있었지만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느껴집니다.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아버지가 느끼셨던 거구나. 10년 전 아버지가 은행 업무 보는 게 너무 어려워 라고 하셨을 때 민수 씨는 배우면 되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배운다는 게 나이가 들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하나를 배우는데 예전보다 3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독일의 심리학자 우르줄라 슈타우딩거는 지혜와 공감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노인들에게 각각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루를 살아보게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무거운 옷을 입고 시야를 제한하는 안경을 쓰고 귀마개를 하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노인의 신체적 제약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경험을 한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배우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배우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세요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매 순간이 이렇게 힘들면 적극적으로 살기가 어렵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슈타우딩거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공감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다. 상대의 입장을 직접 경험해 보기 전까지 우리는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 민수 씨가 바로 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스스로 늙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민수 씨는 나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아버지의 부탁이 부담스러웠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원했던 건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은행 업무 보는 게 어려워라고 하신 건 정말로 은행이 어려워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으셨던 겁니다. 다행히 민수 씨는 아직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셨고 관계를 회복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운이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늦게 깨달아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안고 삽니다. 젊은 사람의 세계와 노인의 세계는 다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계와 천천히 움직이는 세계, 새로운 것을 쉽게 배우는 세계와 배움이 힘든 세계. 우리는 자기 세계의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합니다. 배우면 되잖아요. 민수 씨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님의 부탁이 부담스러웠던 것뿐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그 작은 시간이 부모님에게는 얼마나 소중했는지. 민수 씨는 운이 좋았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깨달았고 아직 관계를 회복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부모님이, 배우자가, 친구가 도움을 청할 때 어떻게 대답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달리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수 씨는 어떻게 말했어야 했을까요? 아버지, 은행 업무 어려우시죠? 요즘 시스템이 자꾸 바뀌어서 저도 헷갈릴 때 있어요. 이번 주말에 제가 같이 가요. 같이 보고 점심이나 먹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것, 그게 먼저였습니다. 최인수 씨, 64세. 회사를 정년 퇴직하고 3년째입니다. 요즘 그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쉽게 한다는데 64세 나이에 시작하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몇 달을 고생해서 겨우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인수 씨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첫 주문이 들어왔어. 준비한 지 석 달 만에 말이야. 근데 생각보다 어렵네. 주문 처리하는 것도 복잡하고 택배사 연결하는 것도 헷갈리고 목소리에는 뿌듯함과 동시에 막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취미로 하세요.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요. 요즘 온라인 쇼핑몰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요. 젊은 사람들도 망하는 판인데 아버지가 지금에서 얼마나 큰 돈을 벌겠어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그냥 심심풀이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적자만 안 나면 다행이죠. 인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밥을 먹는 내내 목이 막혔습니다. 석 달 동안 밤낮으로 공부해서 겨우 첫 주문 받았는데 돈 벌 생각 말라고? 인수 씨는 그날 이후로 쇼핑몰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그레고리 월트는 소속감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 동기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취미로 해. 이런 말은 상대의 노력을 격하시킵니다. 너의 일은 진짜 일이 아니야. 진지한 도전이 아니야. 그냥 시간 때우는 거지. 이렇게 들립니다. 월튼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이 진짜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포기하게 됩니다. 인수 씨의 아들과 며느리는 나쁜 의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실패해서 상처받을까봐 걱정했습니다. 기대를 낮춰서 실망을 줄여주려고 했습니다. 인수 씨는 석 달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 공부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책을 읽고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서 키보드 치기가 힘들었지만 연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첫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그걸 취미라고 불렀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은 나를 대상으로 만들려 한다. 하지만 나는 주체로 남고 싶어 한다. 우리는 모두 주체로 살고 싶어 합니다. 내 선택이 의미 있고, 내 노력이 가치 있고, 내 도전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타인은 종종 우리를 대상으로 만듭니다. 인수 씨의 아들과 며느리는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진심은 아버지가 실패해서 좌절할까봐, 너무 큰 기대를 가졌다가 실망할까봐 걱정한 것뿐입니다. 다만 몰랐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어떻게 말했어야 했을까요? 석 달 동안 공부해서 첫 주문 받으셨네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려운 부분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버지의 도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먼저였습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원하는 건 기대를 낮춰주는 게 아닙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의미 있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송미란 씨, 62세, 동네 베이커리 카페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김선영 씨, 같은 나이, 1년 만에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선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란아, 사실은 나 요즘 남편이랑 말을 거의 안 해. 작년에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나서부터 집에만 있는데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만 있어. 말 걸어도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선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란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다 선영이 네가 남편을 너무 받쳐줘서 그래. 남자는 원래 좀 힘들게 키워야 하는데 네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한테 너무 잘해줬잖아. 돈 관리도 다 남편한테 맡기고 뭐든 남편 하자는 대로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선영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네가 강해져야지. 남편 눈치 보지 말고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 남편은 그냥 내버려 두고. 아, 그리고 말이야. 남편이 우울증인 것 같으면 병원 가보라고 해. 요즘 우울증 약 좋은 거 많잖아. 선영 씨는 커피를 다 마시지도 않고 일어났습니다. 미안, 나 급한 일이 생각났어. 먼저 갈게. 선영 씨는 서둘러 카페를 나갔습니다. 미란 씨는 혼자 남아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말했나? 그날 이후로 선영 씨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미란 씨가 먼저 연락해도 요즘 바빠라는 짧은 답장만 왔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성에 대해 20년 넘게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나눌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난이었습니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약한 순간에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공감이다. 하지만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비난이다. 그녀는 공감과 동정을 구분했습니다. 공감은 상대와 함께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힘들겠다. 나도 그런 기분 느껴봤어. 동정은 위에서 내려다보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안 됐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더 나쁜 건 비난입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야. 브라운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취약한 순간에 비난을 받으면 다시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비난을 받은 사람들은 방어적이 되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조언을 받은 사람들은 피상적으로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란 씨는 선영 씨를 도우려 했습니다. 남편 문제로 힘들어하니까 해결책을 알려줬습니다. 선영 씨는 1년 만에 만난 친구에게 용기를 내서 힘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었습니다. 선영 씨가 자신의 가장 취약한 순간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을 돕고 싶다면 먼저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키르케고르는 도움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도움은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곳으로 상대를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의 과거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현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미란 씨는 나쁜 친구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오랜 친구입니다. 선영 씨가 힘들어하니까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다만 몰랐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미란 씨는 어떻게 말했어야 했을까요? 너도 얼마나 막막하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돼. 선영 씨의 고통을 먼저 알아주는 것. 그게 먼저였습니다. 취약한 순간에는 비난이 아니라 공감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4가지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모두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대를 걱정해서, 도와주고 싶어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고 싶어서 한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말을 주고받지만 마음은 통하지 않는, 가깝지만 가깝지 않은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일상적으로, 좋은 의도로 던진 그 한마디가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칭찬 100번보다 강한 그 말은 무엇일까요? 모두 상대의 감정을 건너뛰고 바로 판단이나 조언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칭찬 100번보다 더 강한 사람 마음에 진짜로 닿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따라와 주십시오. 강수진 씨, 67세.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35세, 결혼한 지 5년째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아들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저 회사 그만뒀어요. 수진 씨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사업을 시작하려고요. 3년 전부터 준비했던 거 있잖아요. 이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수진 씨는 불안했습니다. 아들은 대기업 과장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괜찮은 연봉, 보장된 미래. 그런데 그걸 버리고 사업을 한다니. 하지만 수진 씨는 최근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건 자기 선택에 대한 허락이 아니라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인정이라는 것을. 수진 씨는 심호흡을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3년이나 준비했구나. 그동안 얼마나 고민했겠어. 아들은 잠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사실 지난 3년 동안 평일에는 회사 다니고 주말에는 사업 준비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밤늦게까지 사업 계획서 쓰고 아내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주말에 애들 돌보는 거 다 아내 혼자 했거든요. 수진 씨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사실 저 너무 무서워요. 회사 그만두고 나니까
진짜 실감이 나요. 실패하면 어떡하나.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들어서 무섭겠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길로 가는 거니까. 3년 동안 준비했어도 막상 시작하려니 두렵겠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엄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서. 수진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혼자 결정한 게 아니잖아. 3년 동안 고민하고 준비하고 계획한 거잖아.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아. 네가 얼마나 신중하게 결정했는지 엄마는 알아. 9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첫 고객을 찾는 데만 3개월이 걸렸습니다. 투자 받으려던 계획도 무산됐습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직원도 제대로 뽑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수진 씨는 묵묵히 아들을 응원해 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대박 났어요. 무슨 일이야? 큰 회사에서 계약하자고 연락 왔어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테레사 아마빌은 진행 원칙을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직장인들의 일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의 동기와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큰 성공이 아니라 작은 진전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인정들이 쌓이면 사람들은 계속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과정을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지치고 무기력해집니다. 수진 씨는 아들에게 결과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과정을 인정했습니다. 3년 동안 얼마나 고민했겠어. 회사 일하면서 따로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것이 바로 과정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 사람이 쏟은 노력, 시간, 고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처음 집에 왔을 때 아들은 무서웠습니다. 실패할까봐, 가족을 실망시킬까봐, 자기 선택이 틀렸을까봐. 그런데 어머니는 무섭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고민하고 준비한 시간이 헛되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아들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알베르 카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노력은 결과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우리는 결과로만 사람을 평가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시작하면 결과를 묻습니다. 어떻게 됐어?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포기해. 하지만 그 순간 그 사람이 쏟은 모든 노력은 무의미해집니다. 내가 그동안 한 게 뭐지? 내 시간은 헛된 거였나? 그래서 필요한 것이 과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명호 씨, 66세 아내가 요즘 우울해 보입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아내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친정 엄마가 요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시대. 영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은 올해 87세입니다. 작년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후로 혼자 사셨습니다. 그게 낫겠네.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 아내는 계속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엄마가 요양원 가기 싫다고 하셔. 집에서 살고 싶다고, 나보고 같이 살자고.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엄마는 나보고 모시고 살라고 하시는데 나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 엄마 모시면서 우리 생활 유지할 수 있을까? 당신한테 미안하고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아내는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영호 씨는 그저 들어줬습니다. 일주일 후 아내와 함께 장모님 댁에 갔습니다. 영호 씨는 장모님께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장모님은 놀라셨습니다.
아니야, 사위 너희 불편할 텐데 내가 요양원 갈게. 어머님, 불편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방 하나 비어 있고요. 제가 퇴직해서 시간도 있습니다. 아내도 어머님과 함께 지내고 싶어 합니다.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장모님을 모시고 오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밤에 자주 깨셨고 화장실도 자주 가셨습니다. 식사 준비도 따로 해야 했고 병원도 자주 가야 했습니다. 명호 씨도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장모님이 거실에 계셔서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조심해야 했고 친구들을 집으로 부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많이 불편하지? 명호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불편해, 예전보다는 확실히 불편해. 아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안해. 근데 말이야. 명호 씨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편해졌잖아. 예전에는 밤마다 친정 걱정하면서 잠을 못 잤는데 지금은 옆방에 어머님 계시니까 안심하잖아. 당신이 편하면 나도 편해. 아내는 명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고마워. 그리고 장모님도 좋아하시잖아. 어제 보니까 손주들 오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요양원 계셨으면 그런 표정 못 보셨을 거야. 1년이 지났습니다. 장모님은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하셨고 한 달 후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아내가 명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마지막에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사위 덕분에 행복했다. 집에서 가족들이랑 마지막 시간 보낼 수 있어서 고마웠다고.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약 당신이 반대했으면 나는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을 거야.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마지막을 함께 못 보낸 거. 그런데 당신이 내 마음을 이해해줘서 나는 후회 없이 엄마를 보낼 수 있었어. 명호 씨는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사이먼 베런 코엔은 관점 취하기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험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다른 그룹에게는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했습니다.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두 번째 그룹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런 상황이니까 저렇게 느낄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이 훨씬 더 건설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베런 코엔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능력이다. 내 입장에서 상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막스 셸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상대의 고통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상대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다. 영호 씨가 바로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장모님을 모시는 1년이 편했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명호 씨는 아내와 함께 그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아내는 후회 없이 어머니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특별한 남편이 아닙니다. 평범한 남편입니다. 다만 한 가지를 깨달았을 뿐입니다. 아내가 원하는 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받는 것이라는 것을. 내 편의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것. 내 해결책이 아니라 상대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 네 마음이 무겁겠다. 딸로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 함께 짊어지자. 이 말들이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여기까지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칭찬 100번보다 강한 이것의 정체. 이제 그 비밀을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칭찬 100번보다 강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정입니다. 상대의 입장을 내 입장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
그렇게 느끼는구나. 얼마나 애썼는데 네 마음이 무겁겠다. 이 단순한 말들이 칭찬 100번보다 강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칭찬은 평가입니다. 잘했어. 내가 너를 평가한 결과 좋다는 것입니다. 대단해. 내가 너를 판단한 결과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칭찬 속에는 항상 평가하는 사람과 평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아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은 다릅니다. 인정은 평가가 아닙니다. 그렇게 느끼는구나. 나는 네 감정을 맞다 틀리다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애썼는데 나는 네 노력을 결과와 상관없이 본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무겁겠다. 나는 네 고통을 함께 느낀다는 것입니다. 인정 속에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옆에 나란히 서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정이 칭찬보다 강력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단 한마디만 달리 해보십시오. 이 영상으로 마음이 허전할 때마다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혹시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댓글로도 살짝 남겨주세요. 요즘 이런 말 때문에 속상해요. 이럴 땐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다음 영상 주제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대화가 따뜻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의 여백을 채워주는 인생 여백소였습니다.